스포츠 1타 강사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이번엔 스포츠를 보는 눈을 확 키워드리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 그리고 NC다이노스의 박중원 홍보팀장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샵 2244 문자 참여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유튜브 MK타카 실시간 댓글도 여러분 의견으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비슨, 서우철 선수 등 저희가 사인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NC다이노스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지역팀 프로팀 순위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은 K리그2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FC가 11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네, 5월 22일에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경기가 시즌 첫 무실점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5월 26일 충남 청주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또 결국에는 13개 팀 중에 11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충북 청주 FC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경남 FC를 제압했던 그 경기가 됐다고 그러고요. 이 수중전에서 패하면서 연승 가도를 마련하지 못했던 경남 FC였습니다. 자, 다음 순위표 보겠습니다. 바로 KBO 리그 순위표고요. NC다이노스가 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가운데로 내려왔네요. 네, 키움과 LG 이제 지난주에 서울 원정 시리즈 6연전을 가졌는데 키움과의 시리즈에서는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지만 LG 상대 경기에서 싹쓸이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LG와 순위가 뒤바뀌고 말았어요. 네, 그럼에도 두산과 LG 최대 2경기 차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또 이번 주 일정 잘 소화해낸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NC다이노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8위, 롯데자이언츠가 9위, 10위가 키움 히어로즈인데 또 여기서 좀 살펴볼 만한 대목이 하나이글스 감독이 또 교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이글스가 시즌 내내 하위권에 맴돌면서 심지어 지난주에 잠시 꼴찌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최원호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4번의 감독이 모두 중도 하차를 하는 비운을 맞게 된 하나 이글스입니다. 네, 계약 기간이 2년여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책임을 지고 하나 대표이사 박찬혁 대표이사도 같이 팀을 떠나고 말았고요. 손혁 단장이 지금 남아서 팀을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올라온 하나 이글스예요. 하나 이글스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코리안 몬스터가 합류하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을 텐데 팀 순위가 여전히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큰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도 이렇게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가 김성근 감독부터 시작해서 한용덕 감독, 이전에 수베로 감독, 그리고 최원호 감독까지 지금 4번 연속으로 감독이 중간에 바뀌고 있는데 그 역시 성적 부진이 원인이죠. 9위, 12, 12, 9위. 최근 5년 동안의 성적이거든요. 최원호 감독도 지난 시즌 중반에 수베로 감독의 뒤를 이어서 부임을 하긴 했지만 이기는 야구를 표방해서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다 보니까 성적 부진을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50경기 이제 넘게 모든 팀들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시즌 3분의 1 정도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사실 이제 순위가 좀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 흐름에 타긴 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도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고 하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와 프론트 오피스가 좀 바뀌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NC다이노스가 지금 순위표상으로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팬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할 텐데 주말 경기만 보더라도 지금 2주 연속 주말에 시리즈 수입을 상대편에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쓰라린 주말을 보냈는데 팀 분위기가 좀 어떤지 보셨습니까? 저희 저번 주에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3연전, LG 트윈스의 3연전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2연승을 먼저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탔지만 그래서 위닝 시리즈였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를 내주고 이제 주말 3연전을 다 내주면서
조금 어려운 한 주가 됐습니다. 시즌 사실 첫 4연패죠. 예. 맞습니다. 좋은 이제 시즌 경기 초반 계속 선취점에 성공을 했으나 다득점에 성공을 하지 못한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이제 카스타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실책으로 이제 대량 실점을 하면서 또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고요. 추측 선수들의 부상이랑 이제 득점권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한번 극복을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팀 분위기는 막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NC 다이노스의 부상자 소식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카스타노가 직전 경기에 돌아왔습니다만 네. 이재학 선수가 그 전에 빠져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단속하는 최종 책임자인 이용찬 선수가 또 부상으로 낙마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운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5월 24일 이제 이용찬 선수가 이제 왼쪽 무릎 염좌로 엔트리 말소가 됐고요. 강현근 감독은 이제 마무리를 선수 경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제 집단 마무리 체제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카스타노 선수는 말씀대로 일요일에 복귀를 해서 좀 본인의 역할을 다했고요. 이재학 선수는 오른쪽 손가락 중지 굴곡근 힘줄염으로 엔트리에 제외가 되어 있으나 심각한 것이 아니게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부상자가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일정 자체가 수도권 일정도 많았던 것 같고 좀 강팀과 마주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지 5월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5월에 7승 13패 1무를 기록을 하면서 키움 다음으로 5월에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 NC인데 5월만 놓고 보면 하위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의 승률이 3, 4월에는 13승 3패였거든요. 근데 예. 5월 들어서 1승 7패로 떨어져 있어요. 어허. 지금 이번에 또 기아와의 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기에서는 좀 반등을 만들어냈으면 하고요. 지난 LG와의 시리즈에서도 1차전 선발 이준호 선수가 2이닝 5실점, 2차전 선발이었던 이용준 선수가 1이닝 5실점하면서 선발진이 확실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부상자들이 빨리 복귀를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NC 다이노스가 최근에 그 시즌을 보면은 선발 로테이션에 늘 한 명씩 좀 부상이 생기는 것 같고 이 맞습니다. 공백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번뜩이는 선수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1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난 24일 같은 경우에는 최우석 선수가 프로 데뷔전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신영우 선수가 다음 날에 또 마운드에 서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이 두 선수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신영우 선수는 사실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작년 신인 선수이고요. 예, 1라운드 4순위로 이제 구단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1라운드군요. 네, 예. 신영우 선수는 선발 투수로 분류가 되고요. 경기 내내 강한 직구를 던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최고구속 156을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이 선수는 직구와 그리고 커브를 주 무기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국내 최고의 구위를 가진 이제 선수이지만 사실 경험이 많이 없기에 경험이 조금 더 쌓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예. 5월 25일 LG전에서도 3과 3분의 2이닝 던졌는데 볼넷을 무려 7개나 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가진 구위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제구만 좀 잡힌다면은 충분히 선발 투수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경험이 뒷받침돼야 되는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우석 선수는요? 네, 최우석 선수는 올해 입단한 신인이고요. 24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45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불펜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150km의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등판한 이날 슬라이더가 140km가 나올 정도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예. 이 선수의 특징은 로케이션 좌우 보더 라인을 활용해서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금요일 경기 첫 등판에서 첫 번째 타자한테 홈런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후 타자들한테 피하지 않고 본인의 모습을 다하는 또 씩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강인권 감독도 피하지 않는 피칭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칭찬을 해줬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40km대 슬라이더 보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구위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최우석 선수도 불펜 자원으로서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뷔전에 홈런을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에게는 이제 타 팀의 선배가 이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알려줬지만 이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기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운드는 이렇고요. 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박민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박민우 선수는 이번 주 내 퓨처스 리그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고요. 저번 주에 이제 재활군 경기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4타석
2타수를 소화했고요. 2볼넷을 얻었고 1도루를 이제 성공을 했고 네. 이날은 이제 지명 타자로 출전을 했고요. 이제 퓨처스 리그에 올라와서 몸 상태를 조금 더 확인 뒤에 이제 콜업이 될 예정입니다. 네, 뭐 선고한 만큼은 회복을 해가면서 다시 또 1군 무대 준비하고 있고 김한별 선수도 펄펄 날다가 좀 부상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김한별 선수도 이제 사구 여파로 이제 엔트리에서 좀 말소가 됐고요. 예. 이제 지금 실밥을 다 풀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면서 초기 이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마운드 공백 자원에 있어서 콜업 자원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 타선에도 또 콜업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석현 선수와 이제 박한결 선수가 이제 콜업이 됐고요. 한석현 선수는 공격 주로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콜업 이후 이제 타선과 수비에서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또 특징이 있는 선수가 박한결 선수입니다. 박한결 선수는 키움전에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예. 5월 23일 목요일 외국인 선수 상대로 시즌 1, 2호 멀티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멀티 홈런 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홈런은 투심을 이제 쳐서 기록을 했는데 두 번째 홈런은 체인지업을 받아쳤거든요. 이게 체인지업을 치려 한 템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예. 이제 모습을 본인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박한결 같은 선수는 원래 좀 어떤 게 강점이에요? 파워가 강점인 선수예요? 아니면 이 공을 보는 능력이 좀 좋은 선수예요? 장타력이 장타 있는 생산 선수예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사실 타석과 수비에서 많은 경험이 없어서 약점을 네. 노출하고는 있지만 타격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기대를 예. 해봐도 좋을 만한 선수입니다. 이번에 멀티 홈런 기록하면서 통산 3번째 홈런 쳤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거포로서 뭐 장타에 있어서도 능력이 기대가 되고 뭐 퓨처스 리그도 좋고요. 좀 어린 선수들 중에 기대가 모아지는 선수 있습니까? 이영규요? 네, 저는 NC에서 2명의 퓨처스 선수를 주목을 해봤는데요. 예. 타자로서는 김범준 선수 주목을 해봤어요. 올 시즌에 2할 9푼 6리에 홈런 7개, 34타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83cm에 90kg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외야수고요. 현재 퓨처스 리그 전체에서 홈런 타점 1위, 안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 재능은 뛰어난 선수인데 아무래도 지금 수비에서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1군 무대로 콜업될 기회를 잘 잡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투수 쪽에서는 목지훈 선수 주목을 해봤는데 체격 조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81cm에 83kg인데 이 선수는 140kg 중후반대의 빠른 공과 함께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등 다양한 공을 구사를 하고 또 이 선수가 제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올 시즌에 35이닝 던지는 동안에 볼넷을 13개, 9이닝 나몰넷이 3.3개로 아주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선발진에 공백이 생겼을 때 충분히 콜업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봐도 좋은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댓글 보면 1군에서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라는 댓글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론하지 않은 인물들, 이 어린 선수들은 왜 내 얘기는 안 하지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한 명을 꼽을 수 없는 게 선수들이 예.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봅니까 네, 선수들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한 명을 지목을 해 선수들이 상당히 섭섭해할 것 같아서 사실 외야수 쪽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김범준 선수와 박시원 선수 그리고 박한결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투수에서는 이명원 아까 말씀드린 목지훈 임상현 선수 그리고 내야수는 안인산 한재환 포수는 신용석 선수도 상당히 구단에 잠재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몇 년 뒤에는 1군 라인업에 이름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고 5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는데 아직 5월 안 끝났습니다. 5월 마지막 한 주 이번 주 일정 잘 소화해서 다시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창원 NC파크 그리고 주말 3연전은 사직으로 건너가 동남권 더비로 치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분명 좀 저는 나아 보이는 이번 주 일정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저희가 잠실 경기를 마치고 저녁 10시쯤에 이제 창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주말에 일요일에 비가 왔잖아요. 예. 저희 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로 인해서 한 텀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또 이제 했죠. 네. 예, 결국 경기를 이제 했죠. 예, 또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수도권 6연전은 2승 4패로 마무리했고 이번 주 화수목은 기아와 그리고 주말에는 사직으로 넘어가서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을 가집니다. 예. 말씀대로 이번 주 저희는 분위기 반등이 분명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창원 NC파크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주시면 선수들이 분명히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민혁 선수부터 다시 맞습니다. 예. 선발 투수 나가는 거죠. 내일은. 네, 내일 이제 선발 예고는 신민혁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날은 아무래도 하트가 네. 예상은 되고 있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연패하고 분위기 좋지 않으면 분위기 메이커 누굽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장이라 고참 선수들이 조금 으쌰으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젊은 선수들은 자칫 이제 분위기가 처질 수 있다 보니 이제 고참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 나오고 좋은 예. 말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 이제 고참 선수들이 딱 다 잡아주는데 그렇죠. 이번에 손아섭 좀 선수 또 예. 명언 제조기 아니겠습니까? 누구요? 손아섭 선수요? 선수. 네. 아 그렇더라고요. 예, 굉장히 멋진 오빠가 명언도 제조를 잘하는데 분위기 잘 잡아주시고 팬들도 응원 많이 보내주셔서 이 분위기 확 좀 사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잡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다른 걸 잡은 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좀 영상에 오르내리고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고 바깥쪽 우동면식 잡아당겼습니다. 타고 왼쪽 좌익수 뒤로 이동합니다.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김성욱 자 지금 홈런볼을 잡았거든요. 예. 이 볼을 만약에 판독을 하게 돼서 펜스 앞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2루타가 됩니다. 자 일단은 베이스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확인 좀 필요하겠습니다. 키움루 쪽으로 홈런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장 전광판에도 이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공을 잡으신 분은 지금 스탠드 위쪽에 계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구 하나의 결과로 인해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홈런으로 인정합니다. 김성욱 선수의 타구 넘어갔습니다. 4대3으로 앞서가게 되는 NC 다이노스. 최종 스코어 4대3. NC 다이노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9회 초 3대3 팽팽한 상황에서 김성욱 선수의 솔로포 사실 4대3으로 경기가 끝났다라고 캐스터가 말했으니까 이게 결승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종훈 팀장 저 장면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현장에 있었고요. 예. 그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원심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게 홈런으로 인정이 됐고, 예. 근데 다양한 각도가 있었더라면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이제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 현장에서의 결론은 이제 홈런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논란이 되긴 했지만 저 타구가 홈런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 관중분께서 이제 수비를 방해했다거나 그런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제재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이 펜스에 적극적으로 글러브를 밑으로 내리면서 잡았거나 하면은 예. 이제 확실히 2루타로 선언이 될 법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펜스가 넘어갈 법한 타구를 좀 잡다 보니까 좀 애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이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이제 공을 낚아채거나 했으면은 이 관중은 아마 이제 경기의 플레이 방해로 그렇죠.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거나 했을 예. 텐데 그런 장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 장면이 됐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두 분이 더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장 밖에 좌익수가 총 세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손이 먼저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 말씀대로 원심은 번복되지 않고 예, 홈런으로 인정이 됐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팬들의 매너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K리그 1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즈가 FA 서울 선수들 상대로 물병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는 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네, 인천 유나이티드 측에서 거기서 물병을 던진 분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진 신고자 124명을 대상으로 무기한 출전 이제 관중 출입 정지를 내렸고요. 예. 그러면서 100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이수를 하면은 그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구단 내에서 NC 내에서는 혹시 뭐 저런 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팬들의 뭐 매너에 대해서도 만약에 논란이 생긴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조치를 해봐야겠다라든지 이런 뭐 논의나 고민들은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아 여러 사례는 있었어요. 예, 다양한 예. 사례들이 있지만 현재 이제 창원 NC 파크로 온 이후에는
창원 NC파크의 구장 특성이 그런 테이블이 많고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 연인 단위의 관중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히 이런 이슈가 될 만한 장면들은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창원 NC파크의 외야 같은 경우에는 가족석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렇게 글러브를 들고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구장보다는 특이한 장면이 없는 구장이죠. 예. 저희는 앞서 고척 스카이돔 같은 사례는 나오기가 힘든 구조네요.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구단의 노력이고요. 키움도 그랬지만 저희 구단도 그 펜스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전 요원을 통해서 꾸준히 거기 이제 좀 몇 발자국 떨어지시라는 그렇게 이제 노티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최고의 좀 경기력을 보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매너가 또 경기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팬분들 뭐 열정은 알고 팬심은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좀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이제 한 2분여 채 남지 않았는데 2분여 정도 남았군요. 스포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이 지금 전남에서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남 선수단들이 좀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사천여 중에 박민주 선수가 육상에서 800m 4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예. 마산 삼진중 역도 이다현 선수는 2년 연속 소년체전 3관왕에 올랐고 고성여 중에 양가연 선수도 2관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사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양궁의 초등학교 선수인데 창녕 초교의 최윤산 선수가 5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예. 창원 팔룡중 농구부가 8강에서 4강 승리해서 4강에 진출했고 이제 통영 농구 클럽에서도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또 맛보고 있어요. 네, 지난해 대회에서 경남이 금메달 49개, 은 50개, 동 54개, 총 153개 메달을 따냈다고 하는데 희영 동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남 선수단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메달을 수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제까지 83개의 메달을 땄거든요. 예. 이제 오늘 내일 이틀 정도의 더 기한이 남아 있는데 뭐 이미 지난 시즌 딴 거보다 반은 넘게 땄으니까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메달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순순하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이런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순위를 매기잖아요. 순위는 매기지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어린 아이들이 순수히 이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어른들이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들어가면서부터 순위표를 보고 들어가가지고 관련 질문을 드려봤었고요. 이제 딱 1분 정도 남았는데 김동훈 감독이 임시 감독 맞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 예선 2차전 2경기 앞두고 있는데 2차 예선 2경기 앞두고 있죠. 명단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선수 좀 돋보입니까? 이제 새로 뽑힌 선수들 중에 주목해야 될 선수가 오세훈 그리고 배준호, 황재원, 최준 이런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히 뽑혔던 선수들이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뽑혔고요. 그리고 리그에서 베테랑 선수들이죠. 황인재, 박인욱, 하창래 이런 선수들도 뽑히면서 어느 정도 신구조화를 좀 잘 이루어 보겠다는 김동훈 감독의 이제 생각이에요. 예, 자 이렇게 명단이 발표가 됐고 또 새 얼굴에 대한 이름들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김동훈 감독 이후에 어떤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부임할까 이 대목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또 다음 주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 NC 다이노스 박중원 홍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